이제 차량을 샀으면은 정비를 이제 받는 게 중요한데 1년에 한 번 정도 정비 받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고 자, 정비소 두 개 정도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냥 현지가 있고요. 한인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브랜드 직영 점이 있는데 저희가 샀던 차는 5,000불에서 6,000불 사이고 15년 이상 됐고 그 다음에 중고 부품을 껴 넣어도 이상하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한인 정비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제 차량 얘기하면서 한 가지 빠뜨렸는데 차량 구매하실 때 그 기존에 이제 온라인에 이제 많은 게 뭐 로그북이 필요하다. 로그북 없는 거는 걸러라. 요런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는 이제 반 정도 동의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로그북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정비 이력 남아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차량 신차로 구매한 다음에 보증 기간 동안 이제 남아 있으면은 뭐 보증 기간 내에 받은 서비스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차 15년 이상 된 차 보증 보통 5년에서 7년입니다. 그거 끝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최근 정비네요. 이제 타이어 물어보면 되고요. 소모품 위주로 뭐 오일, 브레이크 오일, 미션 오일은 조금 논란이보다는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영구다 이런 경우도 있고 요거랑 배터리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비싼 거 타이어, 그다음 배터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150불 이내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글맵. 보통 아시다시피 남쪽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한인 정비소 이렇게 쳐도 이런 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막 엄청 뜨죠? 뭐 오토닥터, YJ 모터스, K탑, 다니엘 모터스 이런 식으로 뜨는데 다들 평이 좋아요. 보시면은 116, 170, 뭐 80개, 150, 이건 아니구나. 뭐 74개, 다니엘 모터스 35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평점이 뭐 5.0 이러죠. 그만큼 한인 정비소가 믿고 가기 좋습니다. 이분들이 잘 해주시고 딱 필요한 것만 딱 교체를 해주시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가시는 데는 K탑 많이 가고요. 그리고 여기 써니뱅크 옆에 메트로 옆에 메카닉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안 뜨네. 그냥 메카닉으로 치면 뜨려나? 요건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 주변에 하나 있고요. K탑 있고요. 그리고 오토 닥터스가 뭐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언더우드 지역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언더우드 한인 정비소는 추천 안 드리고요. 어, 여기 주변 써니뱅크 주변에 있는 한인 정비소들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타이어샵 이게 캠리가 단점이 좀 있는데 캠리 단점이
왼쪽으로 많이 치우침. 예, 운전할 때 직진 시 이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차량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산 차량의 연식, 비슷한 연식의 캠리 차량들, 토요타 차량들 대부분 조금 치우침이 있는 걸로 좀 봤습니다. 이제 도로가 호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이 이 정도, 한국 이거보다 한국이 요 정도면은 호주가 한 이 정도여서 뭐 왼쪽으로 살짝 도로 때문에 치우치는 게 있는데 요거 기준으로 했을 때 제 차는 뭐 한 이 정도 기울기로 차가 이제 치우쳤기 때문에 타이어를 이제 교체를 했는데 마이 타이어 있습니다. 마이카 타이어가 있고 밥제인이 있는데 밥제인으로 가십시오. 마이카 갔는데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소에서 들었는데 밥제인으로 가면 다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소 사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밥제인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소, 한인 정비소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집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은 어, 세컨을 따고 와서 커플일 경우에 렌트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집 렌트 방법. 자, 일반적으로 이제 커플로 이제 워홀을 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쉐어하우스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낯선 이제 주거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 살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렌트를 해서 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그 방법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리얼 에스테이시였나? 여기가 있고요. 도메인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호주 집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인스펙션이 공개적으로 열리는 날에 신청을 해서 인스펙션 갈 수 있습니다. 인스펙션 이렇게 갈 수 있고 이제 부동산 통해서 어플라이 하는 건데 부동산에 지원하면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검토 후 그다음에 집주인 승낙 이런 식으로 대략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 워홀 커플 호주 집주인인데 렌트를 할 수 있을 가능성. 네. 렌트 가능성 한 3% 보겠습니다. 3%.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 몰라서 맨 처음에 정착했을 때, 정착이 아니죠. 호주 도착했을 때 집부터 바로 렌트하자 해가지고 이제 저 웹사이트에서 이제 인스펙션 신청하고 여자친구랑 같이 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집 보면서 호주 기본적으로 다 빈집입니다. 빈집이고 드라이기? 드라이기 정도 있었나? 뭐다 비어 있어요. 다 사야 돼요. 뭐 드라이기 하나 정도 있고 냉장고도 없고요. 소파 이런 거 당연히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빈집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어플라이 해가지고 지원서 써서 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안 되는 그냥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몰랐어요. 맨 처음에 와가지고 조금 검색을 덜 해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일단 렌트 이력 있어야 됩니다. 렌트 이력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자 중요합니다. 비자 상태. 5월 비자 언제든지 한국 도망갈 수 있죠. 집주인 입장에서 만약에 1년 계약했는데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또 부동산에 연락해가지고 공고 또 올려야 되고요. 또 부동산에 또 수수료 내야 되고요. 머리가 아픕니다. 비자 상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홀인 상태로 렌트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학생 비자는 가능합니다. 학생 비자는 가능하고 워홀 비자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 이 점을 알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워홀 비자는 렌트할 수 없나요? 아니요. 저는 렌트를 했습니다. 자, 그럼 렌트를 할 수 있는 방법. 워홀 비자가 렌트하는 방법.
자, 저는 세컨 비자가 없었고 세컨 비자 안 딸 거라고 했었고 1년 미만 으로 살 거라고 했지만 집주인 분께서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중국인 분이셨는데 10개월로 계약을 해서 렌트를 해서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렌트가 불가능한 점, 하지만 렌트가 가능하도록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 비자 전환. 네, 학생 비자로 전환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테이크 오버. 요게 핵심입니다. 테이크 오버. 테이크 오버 뭐냐? 렌트를 했는데 도중에 계약 끝내고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계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계약 깨고 나가는 사람이 5월 비자잖아요. 그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5월 비자이네, 계약 다 채우지도 않고 리스 브레이크 했네. 그러니까 브레이크 리스 했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리스 들어온 사람 5월 비자를 받을까요? 저라면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크 오버가 이제 브레이크 리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끝나고 넘겨받는 거 테이크 오버, 이렇게 두 개 정도 볼 수 있는데 브레이크리스는 조금 난이도 있고요. 요거를 테이크 오버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제가 뭐 어디 어디 기간까지 7월까지 살 건데 미리 들어와서 뭐 5월쯤 들어오신 다음에 입주해서 이 다음 계약은 본인들이 직접 계약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먼저 살고 있던 사람이 리스 이제 브레이크 하지 않고 자기 다음 리스 받아갈 사람 찾은 다음에 이제 약간 이렇게 양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계약을 테이크오버 받았고요. 원래 사시던 이제 원래 쉐어하우스였어요. 원래 쉐어였는데 집주인분이 나가면서 그 계약을 제가 렌트 넘겨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둘이 살고 싶은데 뭐 렌트밖에 답이 없나요? 왜냐면은 가구도 뭐 새로 사야 되죠. 그 다음에 비용도 조금 비싸긴 하죠. 그 다음에 만약 이제 한국에 돌아갈 때 가구가 있었어요. 다 처분해야 되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람이 사가야 되는데 그 사람 찾는 것도 힘들죠. 가격도 어차피 후려치기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 오버는 최선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둘이서 살고 싶으면은 최선은 가구가 있는 스튜디오 또는 이제 한인이 집주인 렌트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썬브리즈번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썬브리즈번 가보겠습니다. 썬브리즈번. 자, 여기서 숙소 정보 보시면 여기 렌트 이렇게 딱 있거든요. 보시면 테이크 오버 이런 거 있죠. 입주 가능일 5일, 쉐어생도 양도합니다. 이렇게 먼저 입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뭐 7월 달에 끝나면은 그 7월 이후는 이제 본인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집주인이랑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도를 하고 있고, 보시면 이제 기본 가구, 냉장고, 세탁기도 같이 테이크 오버 하실 분 구합니다. 이게 판다는 소리예요. 네, 중고로 판다는 소리고 이런 거가 있고. 자, 입스위치 단독주택 렌트 하실 분 찾습니다. 세금 포함 렌트비, 인터넷은 불포함입니다. 에어비앤비 약간 요거는 뭐지? 애매한 것 같다. 마운트 그라바 렌트 양도합니다. 렌트 양도는 이건 브렉리스고요. 요거 말고 그레니 하우스 렌트 요런 거거든요. 네. 2층은 한국인 부부가 살고 계시고요. 아래층은 침실 2개, 거실, 키친, 욕실이 있습니다. 레노가 끝나서 안락하다. 출입구도 단독이다. 풀리 파니시드, 가구 다 있다는 소리입니다. 세탁기, 뭐 냉장고,
뭐 침대 뭐 다 있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맨몸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예요. 에어컨 있는지는 모르겠네. 에어컨 있는 거 확인하면 되고, 이제 요런 거를 들어가면은 계약 기간 동안 그냥 살고, 계약 끝나면 이제 몸만 나가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덜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명이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그레니거나 그레니 플랫이나 이런 식으로 한국인 분들이 렌트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잡으시면 됩니다. 양도 이런 거는 이제 집주인이 한국인이 아닌 거거든요. 이런 거 잡으면은 뭐 나쁘진 않죠. 이런 집 좋네요. 대신 이제 가구, 잠시만요. 가구 보험 양도합니다. 이런 게 있죠. 가구 양도하시는 분들 위주로 렌트 양도하길 원해요. 왜냐하면은 가구 만약에 본인이 리스 이제 끝났어요. 나가야 돼요. 가구 다 버리거나 아무튼 다 치우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 다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파는 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가구를 사줄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찾고 있는 거죠. 렌트 기간이 10월까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렌트 양도는 집주인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여서 내가 나갈 때 가구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레니 플랫 약간 그런 거 요런 거, 집주인이 2층에 살고 1층 비어 있는 집들 뭐 요런 거 이제 살면은 가구도 다 있고 나갈 때 몸만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레니를 하든 뭘 하든 만약에 전기가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다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렌트 했을 때 비용, 자, 전기, 가스 있으면 가스 내야 되고요. 물 내야 되고요. 와이파이. 저희는 전기만 있었는데 한 달에 한 150불 나왔고요. 물도 한 60불 나왔고요. 와이파이 90불 나왔어요. 합산하면은 따라라락 300불. 그럼 주당 대충 75불 정도 더 내고 이제 렌트를 이제 하는 건데, 두 명이서 열심히 일하면은 뭐 가능합니다. 돈을 좀 세이빙하는 게 적어질 뿐이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냥 저같이 렌트한 사람은 이제 워홀비자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그 대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한국 가족이 살고 있고 2층에 아니면 1층에 남는 층, 보통 하우스가 이제 2층집이 많아서 남는 층에 이제 가구 다 있는데 그냥 몸만 들어가서 둘이서 이제 사는 경우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